오늘은 제가 일단 실시간으로 지금 넥스트 차트, 그 다음에 빵 단계랑 여러 가지 어, 거래소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새 좀 시장이 어떤가요? 어, 보면 좀 많이 횡보죠. 횡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쨌든 그 구간 안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비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안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딱 요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올릴 듯 하면서 내리고 올릴 듯 하면서 내리면서 지금 시그널 변동 저기 깜빡이는 우리 시그널도 지금 자꾸 왔다 갔다 변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횡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시장 분위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도미넌스 상태도 보면은 비트도 역시 횡보로 보고 저희는 요 테더를 조금 많이 유심히 좀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보면 한번 쭉 테더가 쭉 빠졌다가 지금 어때요? 서서히 서서히 쭉쭉쭉쭉 올리고 있죠. 테더의 보유량이 많으면 어떨까요? 코인 시장은 이제 코인을 거의 다 팔고 현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일단 저희 라인 차트 확인하시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변동 시그널이 L이 RSI가 L이 3개, 프리미엄 변동 시그널이 S가 3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라인 여기 라인을 보시면은 일단 프리미엄 시그널 잠깐 요거 꺼볼게요. 자, 이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 일단 현재 7시 시간에 지금 롱 시그널이 53개라는 표시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300개 이상의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3개만 L이라는 깜빡이는 시그널이 L이라는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53개고 그 나머지는 다 숏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의 하락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SI도 보시면 이거는 과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매도 그 사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월 9일 밤 11시 2월 10 밤 12시 그때 기점으로 살짝 올리는 듯 했지만 쭉쭉 올리는 듯 했지만 어때요? 10날 낮 12시 이후에 한번 올리는 척 올라갔다가 한번 쭉 뺐죠. 쭉 빼면서 RSI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거의 횡보 분위기에서 거의 밑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갑자기 줌을 맡아서 제가 조금 횡설수설하는데 조금 잠깐 가다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지금 빵 단계랑 저희가 지금 어쨌든 현재 넥스트 차트가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실전팀이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매 시간마다 올 때도 있고, 시그널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제 올 때마다 제가 소액으로, 어쨌든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다, 일단은 모두 다 잡아보고 있는데, 거의 다 익절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거기에서 보면은 진입하라는 금액도 있고요. 타겟 금액이라고 해서 익절할 수 있는 금액도 딱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들어가는 진입 금액을 먼저 설정해 놓고, 일단 저는 리밋으로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체결이 되면 다시 TP로 그 타겟 금액을 그냥 입력을 해요. 그러면 빠르면 그 시간에 바로 입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그 다음 시간, 보통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밤에, 오후에 잡았던 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더니 바로 입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단은 저희
실전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그 테스트가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넥스트 차트에서 보여주는 깜빡이 시그널은 저희 프리미엄 시그널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저는 그 변동이 떴을 때, 변동 시그널이 떴을 때 저는 일단은 손절을 하고 있고요. 고혜진 대표는 스마트 시그널, 지금 10,000달러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LLSS, 그것이 떴을 때 일단은 손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변동 시그널, 초반에 이제 변동 시그널이 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잠깐 변동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8시에 넥스트 차트가 오면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변동 시그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트를 보시면, 여기 스코어 차트가 있고, 그 다음 스마트 차트를 누르면 여기 10,000달러 회원들이 볼 수 있는 LLSS 스마트 차트가 있고요. 3,000달러이신 분들 이상이신 분들이 보이는 요 프리미엄 차트가 있어요. 프리미엄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그널이 자꾸 지금 횡보여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시간, 요 시간이 지금 2월 9일 저녁 7시예요. 7시에 S2가 떴어요. 떴지만 얘가 어쨌든 시장은 계속 그 시간에 거래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얘가 S2가 떴다가 갑자기 쭉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내렸지만 올리는 경우가 생기면 이 시그널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니까 7시부터 저녁 그 8시 되기 딱 그 전 기점까지 그 1시간 동안 시그널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바로 변동 시그널이에요. 7시. 근데 7시 지나고 딱 8시가 되는 순간 이 시그널은 안 없어진다. 그러면 얘는 확정이다 해서 확정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넥스트 차트에서는 일단은 변동이 뜨면 일단은 손절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있고요. 일단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일단 확정이 떴을 때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넥스트 차트에서 저희가 일단 실전팀에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는 일단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 부분이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한 10개를 잡으면 1개 정도 손실?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있고, 적중률은 정말 최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동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넥스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잠시만요. 열어놨는데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7점 방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고, 자, 여기 코인을 보시면, 음, 그래. 잠시만요. 제가 줌에 좀 익숙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넥스트 차트거든요. 넥스트 차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즉시 진입 추천이 있고요. 고야 진입 추천이 있습니다. 여기 즉시 진입 추천에는 보면은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애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애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비트라든지 그런 애들을 검색을 할 때 확률이 낮은 애들은 이렇게 보시면 검색이 안 되세요. 안 떠요. 제공하지 않는 심볼입니다라고 뜨고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추천한 것 중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도로라는 코인이 롱으로 왔었어요. 롱으로. 여기. 자, 우리가 LL 스마트 시그널 보면 LLSS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 LL이라고 떴다. 그러면 우리는 알람이 언제 와요? 이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오잖아요. 이 차트도 마찬가지 이 화살표로 보이지만 알람은 이 시간에 와요. 이 시간 종가 기준 요 넘어가면 시가 바로 넘어가죠. 이 시간에 울리거든요. 정각에 오고요. 이때 바로 들어가도 되고 마켓값으로 그리고 아니면 리밋으로 저희가 진입해라라고 금액을 알려주거든요. 여기 딱 커서 되면 보이시죠? 여기 보면 0.03639. 그다음에 밑에 보면 타겟 얼마라고 적어져 있죠. 이 금액대로 그냥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동그라미 깜빡깜빡 거리는 것도 이거는 저희 프리미엄 시그널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알람이 오게 됩니다. 자, 들어보면 고야 진입 추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고야 라인 금액으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고야 라인 지나서 아니면 고야 라인보다 멀리 있었을 때 미리 들어가라. 고야 라인에서 대기해라.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마켓값 진입이 아니고요. 리밋으로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고야 라인 금액에. 마찬가지로 여기 갖다 대면 어디에서 진입을 하고 얼만큼에 가서 타겟 금액 여기까지 가면은 익절을 해라 금액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고야 라인 만약에 진입을 얘가 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알려줬어요. 여기에서 여기 요쯤에서 알려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알려줬지만 이미 고야에서 멀어졌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예약을 걸어뒀어. 근데 얘가 그 다음 시간 됐더니 또 올렸죠. 올리면 어때요? 고야 라인도? 고야 라인도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 캣들을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고야 라인도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전에 알려준 고야 라인 금액이랑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됐는데도 고야 라인에 오지 않아. 한 3, 4시간 됐는데 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보시고 취소를 하셔야 돼요. 취소를 하시고 나중에 얘는 나중에 내가 보면 추세를 보면 얘는 고야 라인에 올 것 같아 하면 그때는 추세 같은 거 이제 라인 차트라든지 추세를 확인하시고 고야 라인 그 시간대에 봤을 때의 고야 라인 금액에다가 예약을 걸어놓고 거래를 시바지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즉시 진입 추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저는 리밋으로 많이 걸어놓는 편이에요. 어, 이렇게 알람이 요 시간엔 이미 뚫고 요 다음 시간에 오는데 바로 마켓으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켓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빵 단계 엘레 빵 단계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들어가 알려줬지만 내가 그 진입한 금액보다 만약에 숏이면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서 이미 움직였어. 내렸을 때에 내가 진입을 했다면 그 기준에서 타겟 금액에다가 넣어도 되지만 윤민호 대표님은 1.8%에다가 입절을 해라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간 기준이 여기에서 알려준 금액보다 조금 내가 조금 진행이 된 후에 들어갔다. 그러면 1.8% 내가 들어간 금액에서 1.8%를 입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진입해라라는 금액보다 내가 좀 늦게 들어갔어. 이미 진행된 후에. 그러면 뭐, 만약에 0.4%나 0.5% 정도가 진행이 된 후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빼고 1.8% 도달할 금액에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욕심 부리고 만약에 내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가라 했는데 요 밑에서 들어갔어요. 1.8% 내가 진입한 금액 기준에서 1.8% 가려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원래 진입은 여기에서 1.8%는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늦게 진입하면서 내가 들어간 금액에서 1.8%는 여기야. 그러면 체결이 안 되고 그냥 호로록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손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손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들어갔냐라는 그 진입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디로, 만약에 마켓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미 진행이 됐어. 만약에 뭐, 0시 딱 정각에 알람이 왔어. 들어가면은 땡큐인데, 이미 진행이 돼서 조금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들어가면은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 1.4%나 그 정도에서 입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입과 익절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손절을 칼같이 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거래에서는. 손절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금액이 자꾸 마이너스 중이야. 시그널은 바뀌진 않았지만 자꾸 마이너스 중인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요. 내 시드가, 투입된 시드가 얼마인지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드가 마이너스 보는 거에 너무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 시드가 많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를 줄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돼요. 시그널을 조금 믿으시고, 시그널이 변동이 되면, 바뀌면 그때 손절을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분이 남았거든요. 3분이 남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 시점에서 즉시 진입 추천? 즉시 진입 추천이랑 고야 라인 추천이 현재는 텔레그램으로 오거든요. 실전팀에는. 바로 정각에 올려요. 정각에 올리고 아마 이제 3월 3일에 오픈할 때는 텔레그램은 이제 종료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알람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 일단은 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애니메랑 ZEC 빵단계랑 빵단계 플러스, 아까 빵단계 플러스, 빵단계는 아니죠. 빵단계 플러스는 1.8%로 얘기하시고, 일단 지금, 넥스트 차트에서 시그널을 알려주는 것도 1.8%도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일단 저는 1.8%에도 한번 해보고요. 일단 여기에서 타겟으로 진입해, 타겟, 여기에서 익절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거는 딱 보니까 1%더라고요. 그러면 익절은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윤민호 대표님은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8%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 달까지는 계속 요 방법, 저 방법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야 우리 회원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지 지금 저희가 일단은 소액으로 계속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마 고정적으로 타겟에 하는 게 더 괜찮다. 아니면 1.8%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이다. 그게 아마 나중에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윤 대표님께서. 넥스트 차트는 만불 자동으로. 네, 넥스트 차트는 만불 자동으로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네, 추가로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왔고요. 어, 즉시 진입은 지금 알람이 안 왔어요. 노 시그널이라고 왔고요. 지금 고야 진입으로 해서 JTO가 왔거든요. JTO 고야 진입 들어왔습니다. 고야 진입 추천 JTO.
JTO. JTO 지금 숏으로 왔고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라고 왔어요. 고야 라인 진입 금액 0.2475. 0.2475. 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건 바이낸스 기준 금액입니다. 고야 라인 JTO 0.2475. 보통 우리 시바지 노고는 안전하게 1.2%에서 입절하고 나오세요 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타겟 금액이 0.245. 0.245. 먼저 진입을 하시면서 리밋을 걸어 놓고 TP를 걸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시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냥 리밋으로 걸어 놓으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체결이 되면 우리 포지션에서 TP 누르신 다음에 0.245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예약 입절가 그것도 예약으로 걸어지거든요. 일단은 지금 JTO는 0.247로 고야 진입해라. 숏으로 진입해라. 지금 하나 왔어요. 하나. 지금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도 한번 잡아볼게요. JTO 0.2475. 0.2475. 예, 저는 예약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리밋으로 걸어놨고요. 자, 그러면 요거 체결되는 동안에 제가 일단은 빵 단계랑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는 우리 EX 회원이 되시면 그때 거래 방법이 있었죠. 윤민호 대표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시바진 어고였어요.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시바진 어고인데, 시바진 어고의 단점이라면 단점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은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고요. 젊으면 젊을수록 좀 짧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무조건 꾸준하게 한 달 동안 일지를 써야 되고 하루에 뭐 10개 이상은 꼭 거래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뭐 스마트 차트랑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좀 또 다른 게 없을까?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바로 거래소 그 방법만 조금 할 줄만 알면 금방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을까 또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빵 단계 플러스였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빵 단계였어요. 빵 단계. 빵 단계는 스마트 차트에서 LL과 SS. LL은 뭐예요? 롱. SS는 숏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LL이 뜨면 그냥 사고 반대 시그널이 뜨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클로즈 시키면서 그냥 입절하면서 나오는 그거였지만 이거의 또 단점은 뭐예요? 어쨌든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수익을 한 20% 보고 있었어. 와, 수익 많이 난다 하지만 갑자기 10% 이하로 떨어져. 그러니까 와, 아까 입절할 걸 그런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입절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의 심리를 자꾸 흔드는 게 빵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꾸준하게 내가 끝까지 정말 내가 마음을 다 잡고 기다릴 수 있어 하시는 분만, 인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만 좀 권하거든요. 쭉 갈 수 있다. 반대가 뜨면 바로 리버스라는 걸로 딱 누르면 그 내가 롱으로 샀던 거를 바로 입절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바로 반대 시그널을 잡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빵 단계는 조금 인내가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좀 더 회원들이 이런 심리적으로 말리지 않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은 게 바로 빵 단계 플러스입니다. 지금 바이오가 처음에 초반에는 되게 승률이 좋았다가 요새
조금 좀 결길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조금 배제시킬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ZEC가 가장 승률이 좋긴 하죠. 어, 갑자기 훅훅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수익률도 주기 때문에 ZEC랑 애니메 이 두 코인은 저희가 익절가 1.8%, 1.8%로 해서 지금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음, 저희가 이제 빵 단계 플러스. 그러니까 스마트 차트 기준이에요. 스마트 차트 기준이고, LL은 올라간다. SS는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익절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배수 두 배로 해서 1.8, 1.8, 1. 바이오는 1.4였죠. 승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1.8에서 조금 내려놨어요. 내려놨고, 이렇게 보시면 어, 저희 빵 단계 플러스 거래 원칙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조금 지켜주셔야 돼요. 한 달간 무조건 거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이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횡보야. 횡보 때는 자꾸 시그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약간 손실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순간에는 손실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주는 구간이 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한 달을 평균을 내면 못해도 30번에서 30번 이상의 LLSS 시그널이 뜨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딱 우리가 평균을 값을 내보면 승률이 가장 좋아요. 거의 보통 40에서 50%의 승률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 나 이때는 하고, 이때는 안 하고. 근데 만약 마침에 내가 할 때는 또 마이너스야.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때요? 가장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 동안은 무조건 내가 요거를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무조건 거래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손실 중이라도 반대 시그널이 그러니까 뜰 때까지는 이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고, LL 진입 후에 SS가 뜨면 클로즈를 하셔도 되고요. LL 진입 후 수익을 어느 정도 보다가 조금 내리겠죠. SS로 내릴 때, SS가 뜨면 그냥 리버스 눌러서 LL 익절을 하시고 바로 반대 시그널로 포지션이 그냥 잡히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리버스로. SS도 마찬가지. SS 진입 후 LL이 뜨면 그 거래는 클로즈 정리를 하셔도 되고 리버스로 LL로 다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얘네들이 정말 변동폭이 되게 커요.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1 아니면 2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3도 되게 만약에 손실 중이면은 그것도 되게 금액적으로 보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2까지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적용했을 때 0.4면 0.7이죠. 1.8이면 0.9. 거기에서 딱 끊는 거. 클로즈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내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장대로 이미 싹 솟구쳤어. 밑으로든 위로든. 그러면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것도 포머잖아요. 포머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쭉 올라가고, 이거는 거의 한 한, 한 달에 몇 번 정도밖에 없긴 하는데, 일단은, 시가에서 내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미 가면은 여기다가 리밋을 걸고 기다리거든요. 저는 분할로 해요. 일단은 시가랑 장대 전봇대 매매해서 장대에서 중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시가에서 100% C들은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 시그널 발생 시 빵 단계는 손절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횡보일 때는. 근데 만약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때는 손절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익절을 주고 끊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시그널 리버스 기능으로 해가지고 반대 시그널 바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 시바진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제 거래소 사용 방법도 일단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일단은 빵 플러스 차트를 보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ZEC로 보잖아요. ZEC로 보는데, 음, 자, 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딱 봐도 요 구간에서 지금, 요 구간 안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왔다리,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내려갈 때 타다가 다시 올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 예,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차트를 보면 SS, LL 이렇게 시그널이 떴죠. 여기에서는 시그널이 이 시간에 떴지만 우리가 알람이 오는 거는요, 이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끝나고 자, 내렸을 때 종가에서 이렇게 넘었을 때 요 시간 고야 알람은 정시 1분에 울려요. 근데 어때요? 이유람 알람은 정각에 거의 울리죠. 카톡에. 어, 제가 일단은 지금 초보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캔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SS,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해서. 자, 여기에서 지금, 2월 8일 저녁 6시에 여기에서 캔들이 거래가 끝나고요. 여기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7시 땡 하자마자 여기로 탁 넘어갑니다. 그럼 전 시간에는요, 여기가 종가가 되고, 탱 넘어갔어. 7시 땡 하더니, 그러면 어때요? 7시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가가 돼요. 시가가 됐고, 어쨌든 거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였을 거예요. 일로 쭉 내려갔다 올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요 부분 꼬리가 보이시죠? 시작한 요 중심 가격에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 중심 가격보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요 색깔처럼 양봉으로 올라가요. 일단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멈췄죠. 그리고 쭉 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는 가격이 여기까지 나는 갔다 왔어. 라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꼬리로. 그럼 꼬리가 양봉으로 꼬리가 색깔이 보여요. 쭉쭉쭉 보이다가 요 시작한 금액까지 딱 오더니 내렸어. 그러면 빨간색으로 음봉으로 싹 바뀌어요. 시작한 금액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 금액보다 쭉 내립니다. 내리고 다시 여기까지 왔겠죠? 여기까지 왔다가 나는 여기까지 왔어. 금액이 여기까지 코인이 여기까지 금액이 왔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던 금액이야 라고 꼬리로 흔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끝났어요? 7시 59분 59초 여기에서 딱 끝났어요. 그러면 7시 때에 끝난 여기를 종가, 저녁 8시에 여기에서 시작했어 나는 시가예요. 여기에서 시가. 나는 저녁 8시에 여기에서 시작했어. 여기에 중심이야. 근데 내렸다가 올려서 쭉 올렸더니 색깔이 양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색깔로 요런 시그널을 무시하시고 이 색깔로 와, 숏이다. 얘 양봉이니까 롱이다. 이거를 판단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시그널대로. 스마트에서 빵단계 플러스는 SSLL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우리 깜빡이는 시그널 기준으로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 차트 안에서 요 SS, LL, 요 시그널이 보이지만, 이때는 요 7시에는 이 시그널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얘가 종가로 넘어가면서, 시가로 넘어가면서, 땡, 8시 땡 하자마자 SS가 떠요. 그래서 이유람 아이오가 자꾸 알람이라고 붙네요. 유라마이오가 59분에 일반 자기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매 시간 59분에 다 맞춰놔요. 그럼 새벽에도 잠을 안 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거를 봤기 때문에 얘는 SS 뜰 것 같은데 이 캔들을 보니까 LL이 뜰 것 같아.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새로 고침을 해요. 새로 고침을 하고 땡 하자마자 이게 뜨면 바로 카톡에다가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고생스러워요. 이번 컨벤션에서도 봤는데 여기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잤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유라마이오님. 어, 그래서 여기에서 차트에서는 SS가 떴지만 알람이 오는 거는 이 시간에 8시 이유람 알람, 고야 알람은 8시 1분에 알람이 울린다. 그럼 어디에서 사요? 우리는 알람이 요 시작할 때, 땡 할 때 여기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마침 들어가면 땡큐인데요. 어, 만약에 여기 올리거나 내릴 때, 이미 지날 때 들어갔다. 근데 이건 SS여가지고 얘는 손실 구간이네요.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어때요? 네, 여기는 손실 구간이에요. 여기는 손실 구간. 여기는 손실 구간이고요. 요 LL로 한번 하겠습니다. LL. LL도 마찬가지. 요 시간에서 LL이 울렸어요. LL.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입절이 안 됐기 때문에 LL이 떴을 때, LL이 여기서 뜨진 않았겠죠? 다음 시간에 떴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손실을 하는 겁니다. 손절을 하고, 여기서 손절을 하고 바로 LL로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보겠습니다. LL, 여기 시가죠. 요 시가에서 땡에서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좋죠. 여기에서 내가 바로 들어갔는데 마침 요 시간에 캔들이 여기에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 왔다 갔다 깨작깨작거리면서 왔다 갔다 거려. 그러면 여기에서 사면 땡큐예요. 여기서 사면 1.8%면 0.9죠. 0.9면은 어디예요? 0.9, 한 요 정도. 요 정도 먹고 바로 침입하자마자 입질을 했네요. 이때는 바로. 근데 만약에 내가 딱 들어갈 때 얘가 움직여서 올라가요. 한 이 정도에서 내가 진입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진입한 금액에서 1.8%까지 얘가 가격대가 움직여주면은 좋지만 그게 내 맘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1.8%를 계산하면 안 되고 요 사이 자 보겠습니다. 요 시작가에서 내가 진입한 가격까지의 차액 0.3%예요. 그럼 0.3%를 뺀 0.6%. 그럼 1.2%만 먹는 거죠. 1.2%만. 자,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가에서 들어가면 1.8%를 먹고 나오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미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시간을 이미 지나버렸어요. 시가에서. 근데 이미 가격대는 움직여서 올렸어. 롱으로 살 거니까 올렸어. 올렸지만 내가 한 요 정도에서 들어갔는데, 이미 시가보다는 0.3%라는 그 퍼센트가 이미 올라가 버린 상태면, 우리가 1.8%를 먹을 거잖아요. 그럼 0.9에서 0.3을 뺀 금액 0.6%, 우리 레버리지 200이기 때문에 1.2까지 먹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갔다 하면은 그만큼 뺀 금액, 1.8%를 뺀 금액까지만 익절하고 안전하게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어디를 볼까요? 장대. 우리가 장대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LL이 뜨고 이런 식으로 장대로 이렇게 여기에서 자, LL이 떴지만 알람은 다음 시간인 시가에 여기에서 울렸겠죠. 여기에서 울렸는데 얘가 내려요. 쭉쭉 내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에서 그냥 50% 들어가고요. 전봇대 매매법. 요 몸통의 절반에서 리밋을 걸어 놓습니다. 대기. 그럼 반을 산 거잖아요. 50대 50, 내 시드가 50, 50 들어갔어요. 그러면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서 내가 산 금액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가보다는 조금 밑에서 사지게 된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요 시가에서 1.8%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수익률을 더 보고 싶다 하면은 원래 시가에서 1.8%,
예약을 건 거보다 여기 요만큼의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빵 단계 플러스는 무조건 1.8%. 더 수익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후회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어쨌든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못해도 30% 이상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ZEC 하나만, 그 한 코인만. 만약에 내가 다 하고 싶어 하면은 합산을 해도 그때 팀 미팅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이오랑 요번에 월요 팀 미팅에도 세 개를 합산했더니 한 달 누적 수익률이 어때요? 10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ZC만 하나만 팔 거야 하시면 얘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 아닌가요? 어디 밖에 나가서 이 정도의 수익률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이 하나로 ZEC든 아니면 나는 애니메가 맞아. 그 애니메, 그 코인 하나로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미 내가 1.8%로 먹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걔가 또 막 올라갔어. 아까 1.8%에 끊지 말걸. 우리는 껄껄껄 하면 안 돼요. 그냥 1.8% 나왔어. 그러면 다음 시그널에 또 1.8% 먹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까 그때 더 먹을 걸. 아까 들어갈 걸. 이렇게 할 걸. 껄껄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8%. 빵 단계 플러스를 나는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1.8%만 먹고 나오시고 누적 수익률이 차곡차곡 어쨌든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 그러잖아요. 누적 수익률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빵 단계는 빵 단계는 엘레리 뜨면 쭉 굽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반대 시그널이 뜰 때까지.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롱이지만 여기 왔더니 여기에서 떴겠죠. 여기에서 떴겠죠. 종가, 여기가 시가. 그럼 요거는 조금 손실 구간이겠죠? 손실 구간. 그리고 여기도 롱, SS. 여기에서 떴어요. 자, 여기, 자, SS 뜬 데서가 알람이 온다고 안 했죠? 다음 시간인 시가. 시가인 여기에서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오고, 반대 시그널, LL, 여기에서 오진 않았겠죠? 다음 시간인 시가. 시가에서 왔겠죠? 여기. 그럼 여기만 해도 지금, 자, 14점, 14%, 28%예요. 28%. 그럼 여기에서 바로 정리를 하시고 리버스 기능으로 바로 정리하시고 익절 보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서 바로 LL 포지션으로 바로 잡으셔도 돼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빵 단계 같은 경우는 SS. 그리고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 취침이에요, 취침. 빵 단계를 했는데 나는 빵 단계를 했어. 근데 내가 잠자는 동안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장 두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막 수익 중인데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시간대야. 그러면 저는 어, 스탑로스를요. 그냥 어느 정도 익절할 수 있는 구간에다가 걸어놔요. 이거 스탑로스도 무조건 스탑로스라고 해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익절할 수 있는 데다가 스탑로스를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행 중일 때 만약에 잠을 자야 돼. 그러면 스탑로스를요. 한 요 정도 만약에 진행 중이다. 그러면 요 정도에다가 미리 걸어 놓는 거죠. 걸어 놓고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치고 가면 그래도 익절. 근데 요렇게 왔다가 안 치고 가면 그냥 또 땡큐인 거예요. 자, 여기 LL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LL로 쭉쭉쭉쭉 올리다가 만약에 내가 요 시간에 잠자요. 요 시간에 잠을 잔다고 그냥 예를 들게요. 들면 쭉 계속 자는 동안에 쭉 올려가 주면 좋은데 만약에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내려갈 수가 있으면 저는 스탑로스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에다가 걸어놔요. 장대 중간이라든지
그러면 익절도 만약에 내가 지금 수익을 자기 전에 수익이 만약에 20% 정도 수익을 쭉 보고 있어. 근데 얘가 내가 자는 동안에 어쨌든 코인 시장은 급변하잖아요. 그럼 확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한 10% 정도는 수익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 그냥 10%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셔도 돼요. 그럼 10%는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거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빵 단계는요, LL이 뜨면 반대 시그널, 여기, 자, LL이 뜬 시점이 아닌 다음 시간 알람온 이 시가에서 들어가고, 손절은 SS가 아닌 요 다음, 여기에서 손절,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 익절을 해서 나오고 바로 반대 시그널로 진입을 한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쭉 내리고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는 손실이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찐 하락이거나 찐 상승일 때는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주는 게 빵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는 인내할 수 있어. 좀 기다리는 걸 나는 너무 잘해. 이러시는 분들은 빵 단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나는 금방금방 수익 나, 일단 너무 이게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빵 단계는 절대 못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빵 단계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잠깐 포지션이 잡혔을까요? JTO. JTO 한번 볼게요. 잡히지 않았네요. JTO가 그냥 내려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JTO. 아, 거래량이 좀 없네요. 쫀쫀해서. 자, 보겠습니다. 예. 안 잡고, 지금 올리진 않았네요. 올리진 않았고. 자, 이것도 지금 화살표가 고야 라인 진입, 여기에서 지금 알람이 온 게 아니고요. LLSS처럼 종가, 그 다음 시간, 지금 현재 8시 시가에서 고야에 들어가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요 알려주기 전 시간에는 또 고야에서 내렸지만, 한 번 더 고야에 오면 먹어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올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얘가 캔들이 옆으로 가고 한 번 더. 일단은 추세 확인을 하고요. 고야 라인 진입은. 아직도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라인 차트를 보신 다음에 하락이다 싶으면 얘는 그냥 고야 라인 금액 수정을 하셔서, 왜냐하면 얘도 내리고 내리면 이 고야 라인 금액도 조금 변하거든요. 그러면 고야 라인 금액만, 요 금액만, 진입 금액만 수정해서 리밋으로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것 같고, 자, 저희가 거래소 사용 방법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소가 지금, 어, 세 종류로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이낸스, 빙엑스, OKX인데, 일단은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 저희가 어쨌든 거래소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맨 밑에 하단에 메뉴가 있어요. 전부 다 거래소마다 전부 메뉴가 있는데, 자, 오른쪽 제일 끝에 요거는 바이낸스, 요거는 빙엑스, 요거는 OKX입니다. 그 하단에 거 제가 캡처를 했고요. 요거를 보면 오른쪽 에셋, 요거는 지갑이에요. 지갑이고, 자, 요거는 거래하는 방입니다. 트레이드, 요거는 현물, 우리 국내 거래소처럼 올라간다.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현물. 그 한 종류만 할 수 있는 거죠. 현물은 현물방이에요. 스팟. 그다음, 자, 퓨처는 우리가 지금 소액으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롱일 때도 살 수 있고, 숏일 때도 살 수 있고, 선물은 배팅이에요, 배팅. 하나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를 걸어. 그러니까 100배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레버리지를. 그래서 내가 올라갈 것 같아. 거기다가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퓨처라는 방입니다. OKX는 요 버튼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바이낸스랑 빙엑스는 버튼을 눌러야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의 보통 바이낸스로 요소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바이낸스 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제일 처음 까시면 일단 바이낸스 앱을 까시면요. 어, 선물 방임에도 저는 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방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이낸스를 딱 들어왔는데 선물방이 현물방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퓨처에 클릭을 하시고 선물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상단에 점점점을 누릅니다. 점점점 딱 누르면 요 부분 있죠? 뭐죠, 이게? 영어. 아무튼 요, 요거 메뉴 요거를 누르시고 자, 조금만 살짝 이렇게 올려주셔요. 올려주시면 요게 있어요. 바이셀 탭 세팅을 할 수 있는 요 클릭 한번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요게 체크가 돼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뭐 오케이나 컨펌 누를 필요 없어요. 요것만 체크를 하시고 그냥 요 화면에서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우리가 항상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모양이 나와요. 롱, 숏 버튼이 두 개로 되죠. 자,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현물방처럼 이렇게 바이 셀 따로 누르게 돼 있어요. 오로지 바이 롱만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점점점 세 개 누르시고 요 메뉴가 떠요. 그러면 요렇게 화면이 밑에서 쫙 올라옵니다. 요 모양을 누르세요. 누르시고 조금 스크롤 약간 살짝만 올려주세요. 첫 화면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조금 올려주시면 요 바이셀 탭 세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요 화면이 떠요. 요 화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진하게 박스 요렇게 선택이 되시면 끝난 거예요. 뭐 오케이 그런 거 누를 필요 없으시고 요게 선택이 되시면 그냥 이 화면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나가기 하시듯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시는 빙엑스라든지 OKX에서 볼 수 있는 롱, 숏 이렇게 세팅이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BX 같은 경우도 배수를 고정을 시키는데 바이낸스도 배수를 고정시킬 수 있어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내가 전혀 거래를 안 했던 부분이 얘네들이 20배로 세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한 몇 번 실수한 적 있었어요. 급하게 그냥 들어갔는데 내가 전혀 거래를 안 했던 코인이었어요. 그랬더니 20배인 거예요. 금방 수익이 났는데 보니까 이틀을 했는데 이상해 마이너스인 거예요. 봤더니 20배였어요. 그래서 꼭 배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눌러주세요. 요 배수. 배수. 지금 저는 두 배로 세팅이 돼서 EX로 돼 있긴 하지만, 2 곱하기로 돼 있긴 하지만요. 요렇게 여기를 눌러주시면 요 화면이 떠요. 요 화면이 쭈루룩 뜹니다. 그러면, 어, 원래는 세팅이 안 됐었을 땐 여기 저희가 2배로 숫자 2를 치셔도 되고요. 요 바 있죠? 요 바로 쭉 옮겨주셔도 돼요. 보통 20배로 세팅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로 옮겨주고 컨펌을 누르면요. 이 코인에만 2배라고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 5%돼 있죠. 요 5%를 눌러주세요. 5%를 눌러주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요 화면 뜨면 요 발을 눌러주세요. 요 회색으로 처리된 거를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주시면 요게 세팅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라고 써주셔도 되고 요 바로 2에다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진 모드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이거는 교차 마진이에요. 교차 마진, 크로스. 이거는 아이솔레이트 격리 마진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선물 방의 전체 시드가 100달러예요. 100달러인데 내가 10달러를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90달러도 자동으로 그 포지션에 반보가 되는 거예요.
담보가 되는데, 단점은 뭐냐? 시장이 이제 급변해서 청산가에 도달하면요. 그 담보인에도 같이 청산이 돼 버려요. 그래서 크로스는 조금 수년 되신 분들, 조금 우리 같은 코린이는 크로스는 조금 비추고요. 아이솔레이트는 격리 마진이거든요. 딱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내 전체 시드가 100달러인데 내가 이번 거래를 하는 거는 10달러를 거래를 할 거야 하면 이 10달러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90달러는 나한테는 그냥 안전 자산으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솔레이트는 우리처럼 이제 초보자한테 적합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솔레이트로 웬만하면 이렇게 체크로 바꿔 놓거든요. 그리고 컨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자동으로 그냥 다 모든 코인이 2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솔레이트, 2배, 싱글 요렇게 세팅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한번 아이솔레이트로 했으면 그냥 다 아이솔레이트 격리로 다 돼요. 그리고 자, 요거는 바이낸스고요. 빙엑스, OKX 화면입니다. 자, 퓨처방에, 선물방에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USDM, 여기로 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OKX는 퓨처라고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여기는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의 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나는 링크 아니면 나는 비트를 하고 싶어 하면은 이 이름에다가 클릭하셔도 되고, 요 꺽쇠를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코인을 선택하거나 내가 서치할 수 있게끔 화면이 또 떠요. 여기에서 코인을 검색을 하시는 거고요.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배수는 꼭 확인하세요. 근데 바이낸스를 하시거나 제가 OKX는 고정하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못 찾겠거든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빙엑스랑 얘네들은 똑같아요. 그냥. 빙엑스는 되게 쉬워요. 고정. 그냥 눌러서 2배 하겠다. 오케이 누르면 끝이에요. 얘는. 바 하나만 딱 옮겨주시고. 그럼 전부 다 할 거야? 2배로? 그거를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럼 하겠다 하면 끝이에요. 얘는. 그래서 2배로 고정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내가 거래하는 금액이 떠요. 전체. 선물방에서 얼마를 거래할 건지에 대한 총 금액이 뜹니다. 그리고 리밋. 요거를 또 누르시면요. 마켓. 마켓으로도 선택 가능하고 리밋은 뭐예요? 내가 예약을 하고자 하는 금액을 치겠다. 리밋이에요. 예약 걸 금액. 아니면 나는 펌프를 마켓으로 할 거야. 그러면 마켓으로 그냥 바꿔 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현재 코인의 금액입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코인의 금액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USDT로 바꿔주세요. USDT.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00달러를 여기다가 직접 치셔도 돼요. 한번 거래할 때 나는 10달러로 할 거야 하면 여기다 10달러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바를 움직여서 몇 퍼센트, 내가 가진 100달러 중에 10%, 20%, 25%, 1% 단위로 따다다다 움직여요. 이걸로 쭉 움직여서 거래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쭉. 여기 끝까지 가면 100%, 100달러 다 되겠죠. 그리고 내가 롱으로 살 건지, 숏으로 살 건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켓이든 리밋으로 샀는데 사졌어. 사지면 이렇게 포지션에 잡혀요. 포지션에. 근데 만약에 내가 리밋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까지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뭐예요? 포지션에는 안 잡혀요. 어디에 있어요? 네가 나한테 오더 내렸어. 해서 오픈 오더에 1이 떠요. 오픈 오더에. 근데 내가 예약건 금액까지 도달을 해서 체결이 됐어. 그러면 오픈 오더는 빵이 되고요. 포지션에 1이 뜹니다. 근데 마켓으로 사면요. 오픈 오더는 없고 바로 시장가로 산 거기 때문에 포지션에 1이 떠요. 1이 뜨고 자, 바로 체결이 돼서 이제 이건 금액이고요. 제가 너무 적은 소액이어서 지금 0.0달러예요. 퍼센트는 0.11% 수익 중이지만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중이면 빨간색이 뜨겠죠. 그리고 B라고 표시돼 있죠? 내가 롱으로 샀어 표시고요. 빨간색으로 S가 떴죠. 요것처럼. 그럼 나는 숏으로 샀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내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내가 진입한 금액. 그리고 요거는 엔터프라이즈가 롱이었으니까 내가 진입 금액. 마켓 프라이스가 지금 요건 현재 진행 중인 금액. 요거는 청산 라인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TP를 눌렀어요.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익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TP를 눌러주세요. TP를 눌러주면 이 화면이 떠요. 이 화면이 뜨고 우리는 뭐예요? 빵 단계 플러스는 ZEC 1.8%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ROI가 아니고요. P&L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그러면 요걸 눌러주시면 또 화면이 떠요. 어느 걸로 선택할래? 그러면 ROI, 퍼센트,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1.8% 먹을게 하면 여기에서 1.8%면 이 금액이다. 너는 익절하면 이 금액이야. 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 오더는 뭐예요? 마켓가 오더입니다. 마켓. 익절을 나는 마켓으로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나는 익절도 예약으로 해서 하고 싶어 하면 요거 있죠. 리밋 오더. 나는 리밋 오더로 하고 싶어 하면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내가 컨펌을 누르면 오픈 오더. 나는 여기에서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381.67 이 금액에 도달하면 ZEC가 1.8%에 먹고 나올 거야. 거기다 걸어줘. 오더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오픈 오더에 또 1이 떠요. 익절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잘못 반대로 내가 포지션이 만약에 SS가 떠버렸다. 그러면 리버스 기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정리가 되고요. 정리가 되고 바로 SS 숏으로 잡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면 내가 이번 포지션은 내가 집중을 못 하겠어. 그러면 클로즈를 누르시면 돼요. 그냥 바로 정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를 바로 정리를 할게. 이렇게 컨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거래소 방법. 처음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거래소가 다 영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가장 두려웠던 부분이 거래소였거든요. 딱 열었더니 다 영어인 거예요. 뭔가 이거를 하나 누르면은 내 돈이 어딘가 사라져 버릴 것 같고, 뭔가 되게 두려웠었어요. 거래소가.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나씩 거래를 해보고, 어쨌든 반복의 힘인 것 같아요. 자꾸 눌러봐서 해보면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져요.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도 익숙하진 않잖아요. 처음에도 이거 다 배우듯이 거래소도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제가 이제 처음에 신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이제 알려드리고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EX 회원 가입하고 거래소 깔고 막 그러잖아요. 화면 보고 막 본인 인증하고 막 하시는데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처음에. 그 부분에서 와, 나 이거 못해. 다 그 소리를 하세요. 그 소리를 하는데 이제 또 거래소를 보면 또 멘붕이 오세요. 다 영어여가지고 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반 한 일주일에서 2주간이 가장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 이제 물어봐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또 물어볼 데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웬만하면 조금 많이 알려드리려고 지금 계속 거래소 사용 방법이라든지 자꾸 캡처하면서 이렇게 해드리고는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더 해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래소 사용하는 거는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으나 자꾸 해보세요. 자꾸.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으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내가 정말 이거는 학원비로는 아깝지 않아. 이거는 내가 거래소 배우는데 내가 이 돈만큼은 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금액. 그럼 저희는 거의 100달러 이하로 하라고 하거든요. 빅엑스 같은 거는 최소 거래 금액 거의 한 번에 2달러를 할 수 있고, 제가 바이낸스를 해봤더니 5달러로 한 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점 몇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6달러 정도? 아니면 이제 비트나 솔라나처럼 무거운 애들은 조금 더 해야 돼요. 한 번 거래할 때 최소 거래 금액이 있거든요.
때문에 어쨌든 최소 금액으로 거래를 하시고, 조금 승률이 됐다고 해서, 또 이제 시드 더 넣어서 또 해봐야지 하면 시드를 더 넣으면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는요, 점차 늘리셔야 돼요. 한 번에 너무 큰 금액을 넣으시면은 또 이게 심리적으로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 코인이라는 게 모든 그 코인들이 쓰임새가 다 있잖아요. 코인 각 개인마다 그 코인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시총 높은 코인, 어, 진짜 생겼다가 없어질 코인이 아닌 시청 높은 코인 위주로 해서 나는 이거는 좀 모아가고 싶다 하는 리스트를 딱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정말 우리가 한 10년 이상 적금 들듯이, 아니면은 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연금이나 뭐 그런 저축들은 깨버리면은 없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돈이. 그 기간까지 내고 얼마 정도 거치를 시키고 그게 유지가 돼야만이 원하는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보험에서 드는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10년 이상은 나는 얘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계정, 아니면 또 현물처럼 사고 팔고 쌀 때 사고 높을 때 판 다음에 내가 판 금액보다 좀 내렸다 싶으면 또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중기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단타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현물 쪽으로 비중을 80% 정도, 70에서 80% 정도를 두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20% 금액으로 샀다 팔았다를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조금 더 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왕창 또 시드를 넣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내가 가진 금액에서 뭐 30% 정도만 더 넣고 거래를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만이 정말 쉽게 더 할 수 있고 차트 보는 눈이 더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요. 왜? 저희가 다 겪어봤거든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을 때 정말 우왕좌왕했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입이 침이 마르도록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액으로 자꾸 지금 가입해서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해서 시드를 조금만 해서 다시 해보세요. 다시.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요. 지금 9시 또 넥스트 차트 알람 오면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즉시 진입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에 잠깐 남겨주시겠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전봇대 매매? 전봇대 매매 설명 다시요? 잠시만요. 전봇대 매매, ZEC. 보겠습니다. 스마트 차트. 음, 내릴 때. 내릴 때 볼게요. 여기 LL이 떴죠? 자, LL이 떴습니다. 요때 알람이 온다고 안 했죠? 요 종가 9시 시가. 여기에서 알람이 와요. 자, 여기에서 알람이 옵니다. 자, 여기에서 알람이 오는데 내가 여기에 50%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얘가 내렸어, 쭉. 자, 꼬리를 보세요. 여기까지 내렸죠? 여기까지 내렸어. 그러면 요 알람이 온 전 시간에, 자, 요 봉이 있죠? 봉이 있으면 이 봉에서 중간에서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예약으로. 이렇게. 그럼 어때요? 50과 50. 반반이 들어간 거잖아요. 50과 50. 내 시드가. 그러면 평단가는요, 줄어들어요. 요렇게, 중간. 내가 여기에서 산 금액과 여기에서 중간에서 산
전봇대 중간에서 산 금액의 절반까지 평단가가 줄어들게 돼요. 어, 줄어들게 되면 어때요? 시가보다 좀 밑에서 잡히게 됐죠. 내가 진입 금액이 요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에서 1.8%는요. 자, 볼게요. 여기거든요. 근데 내가 밑에서 한 번 더 해서 샀어. 그러면 몇 프로예요? 1.45예요. 1.45. 그러면 2.9%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전봇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면, 잠시만요. 처음에, 빵 플러스 할 때, 100%의 시드를 넣기보다는 모든 거래가 그래요. 모든 거래에 내 시드를 100%는 넣지 않으셨으면 해요. 안전하게 50%나 60, 70%, 그러니까 50% 정도. 네,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LL이 요때 시그널이, 그러니까 알람이 오지 않고 요때 알람이 오기 때문에 여기 한번 사고, 시가에서 사고, 아유, 자, 시가에서 사고, 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몸통 중간에서 한 번 더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얘까지 가져가면 좋은데요. 만약에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가에서 사준 것도 땡큐잖아요. 얘도 걸린 거니까, 얘는. 그럼 얘만 1.8%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에서 쭉 올라가 버릴 수도 있지만 얘처럼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봇대 매매라는 것도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50%의 내 시드를 투입을 했어. 근데 얘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쨌든 여기에서 한 번 더 내가 리밋을 걸어 놓는 거예요. 몸통에서 절반. 그러면 여기에서 체결만 돼서 가져도 1.8% 먹어도 땡큐지만 50%의 시드에 1.8%를 먹고 나오면 그것도 땡큐지만 만약에 얘가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쭉 내리면서 얘까지 체결이 된 거예요. 얘까지 사진 거지. 그러면 얘랑 우리 나누기 하듯이 이 금액을 합쳐서 나누기 2 하면 평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진입은 그 진입 두 개가 합쳐져요. 그러면 포지션의 금액이 반으로 되는 거죠, 반. 여기에서 너는 진입한 거다라고 알려줘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으로 해서 1.8%, 시가에서 1.8%니까 아까 2.8, 2.9? 그 정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진입할 때 모든 시드를 투입하지 마시고요. 김나영님, 여기 낙서 그만해 주세요. 어, 모든 시드를 넣지 마시고요. 50% 처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봇대에서 한 번 더 리밋을 걸어놓고, 그러면 두 개. 그런 실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마켓으로 해서 여기를 걸어놓고, 마켓은 체결이 됐어. 그래서 나는 TP를 걸었어. 1.8%. 그러면 그 TP는 여기 시가에서 잡은 거에만 TP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예약 리밋으로 전봇대 절반에 예약으로 걸었는데 얘까지 내려오면서 체결이 됐어요. 합쳐졌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 시가에서 TP를 1.8%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건 50% 금액에서만 익절이 돼버리고 여기에서 건 거는 익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봇대 매매랑 마켓으로 들어갈 때 마켓으로 했어. 1.8% 일단 걸렸기 때문에 1.8% TP를 걸어놨다. 근데 여기 전봇대에서 중간에 리밋으로 걸어놨어요. 근데 얘까지 체결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 걸어놨던 예약으로 TP 걸어놓었던 거를요. 캔슬하세요. 취소를 하시고 요거 두 개 전봇대 반반 시가에서 반 요거 평단가로 합쳐진 그 금액에서 다시 TP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부 다 건 금액에 대해서 익절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조금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1.8%에 걸었는데 왜 체결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나는 캔슬을 하시고 다시 TP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시그널 종료. 시그널 종료하려? 어, 이게 뭔 말일까요? 넥스트 텔레그램이요? 앉아. 여기 앉아. 손실 중, 앉아. 손실 중 수면 시간이 됐을 때 전략은. 이 손실이 어떻게 손실 중이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롱으로 보고 있었어. 롱으로 보고 있는데, 얘가 계속 손실 중이라는 거죠. 시그널은 안 바뀌었는데, 시그널은 안 바뀌었는데 손실 중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이게 추세라든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하고 웬만하면은 저는 수면 전 이게 잠을 자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될 타이밍 만약에 횡보에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고야 라인까지 오면은 저는 거의 끊는 손실 중이더라도 끊고 그냥 숙면을 택하는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내가 잠을 자야 될 시간에 몇 시간 전에는 거의, 포지션을 안 잡아요.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장시간 정도 이게 그 손실 중이다. 아니면은 내가 진입했을 때 롱으로 했는데 고야 라인 위에서, 어쨌든 시그널은 고야 라인 위에서 뜨잖아요, 롱은. 숏은 고야 라인 아래에서 뜨고. 근데 내가 롱으로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얘가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왔는데 그 아래에서 캔들이 자꾸 놀고 있는데 시그널은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변동 시그널을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고야 알람을 지금 구독 중이시거나 10,000달러이시면 무료잖아요.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주무셔도 돼요. 그러면 그 코인만, 내가 진입한 코인만 알람이 울리게끔. 그럼 반대가 뜨면 그냥 손실을 하셔도 되고, 일어나서 그냥 손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롱으로 해서 샀는데, 캔들이 자꾸 밑에서 내려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그널은 바뀌지 않고 자꾸 밑에서 이제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느껴진다. 저는 그러면 조금 쎄해서 그냥 고야 라인까지 오면 저는 정리를 합니다. 손실 중이더라도. 이거는 보통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수면하기 직전, 내가 이제 몇 시에 잠이 들 거면 몇 시간 전에는 포지션을 안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그널 종료라고 알람이 왔어요? 음. 스코어 차트 보는 방법은요, 스코어는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네, 스코어는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안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파고 파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절대로 스코어는 파지 마세요. 맞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대표님. 아, 죄송합니다. 계속 버벅거려서. 아니요, 잘했어요. 지금 이제 1분 전이니까 알람 뜨는 거 네. 있는 거, 확인해서 사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이거 우리 넥스트 차트 처음으로 왔네요. 시그널 종료라고 알람이 왔어요. 네네. 이거는 정리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쵸, 이제. 네. 그러면 지금 예약 익절 걸어 났다. 놓으신 거 캔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JTO 같은 경우에는. 자, 1분 후에 오면은, 일단 지금 JTO는 캔슬 하세요. JTO는 캔슬입니다. 그리고 LSK. 어쨌든, 넥스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땡 했습니다. 자, 즉시 진입입니다. 즉시 진입. LSK.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어, LSK 진입가 0.132 0.132 타겟 금액은 0.1308. 숏입니다, 숏. 숏. 자, 고야 진입 시그널은 없습니다. 고야 진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진입은 LSK, 이거 코인 하나 떴네요. 일단 이거 한번 진입해 보세요. 진입해 보시고, 타겟 금액에다가 TP를 거셔도 되고요. 아니면 1.8%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늦은 아유, 시간까지 수고 들어주셔서, 많으셨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예약까지 다 잘 해주셨고, 바로 이어서, 우리 또 박희찬 대표님의 또 우리 비전 제시와 또 EX에 대해서 또,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찬 대표님, 네, 잘생긴 박희찬 대표님, 네, 나와주시고, 호스트 안녕하세요. 드렸나요? 네, 드렸습니다.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저희도 마이크를 다 넘겨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우리 박기찬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화면 앞에 쓴 것 같아요. 그, 회사 소개 또 그리고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 회사가 주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 자, 보시면, 네. 잠시만요. 어, 잠시 음소거 모드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리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잠깐 모두 음소거해서 대표님 마이크 요 잠시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그, 자, 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 해도, 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EX를 만난 지 이제 2년이 넘어섰는데요. EX를 만나기 직전에 제 삶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 정말 많은 그 문제들의 근원이, 어, 거의 대부분, 어찌 보면 전부 다가 돈 문제가 아니었나 싶을 만큼 힘든 삶이었는데, 그 삶에서 벗어나는데 불과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8개월 좀 지나면서부터 돈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가 만든 고야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이 고야 AI는 코인 시세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코인 시세가 오를지 내릴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고야가 알려주는 신호대로 우리는 오른다고 하면 사고, 내린다고 하면 팔고, 압축해서 표현해드리자면, 그렇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이 고야가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2016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꽤 됐죠. 2016년부터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시세 추적을 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처럼 잘 맞지 않았고요. 그때는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맞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20% 정도 맞췄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10번 중에 7번을 맞추게 되는 70% 이상 맞추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회사가 유료화 전환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잘 맞지 않았을 때 그걸 포기하고 이 사업을 정리했더라면 저희는 지금 EX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의장님께서 이 회사를 창업하신 후에 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개발을 해오시면서 회사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그 뚝심, 그 기반에서 만들어진 이 고야의 성능이 개선된 결과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건데요. 자, 3년 전에 유료화가 진행이 되고 나서 무료로 서비스, 무료로 신호를 제공할 때의 회원 숫자가 약 5천 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유료화한 이후에 3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시장에 3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료, 즉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오른다 내린다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 신호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는 환불 때문에 이미 문을 닫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건실하고 또 오히려 그 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제공하는 신호가 잘 맞다라는 거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재밌는,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나온 영상 자료 하나 잠깐 보시겠어요? 이게, 한국경제TV라고 하는, 한국 안에서 경제신문사인데요. 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이렇게 쟁쟁한 경제신문사 중에 한국경제라는 곳에서 매일 저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1시간 동안 코인 시장을 해설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 오늘자 방송인데요. 1시간 전에 끝났는데 잠시 이 앞부분만 좀 보시겠습니다. 전해드리고 있죠. 키보 차트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말 이 키보 차트를 만든 뉴스 메타에서 개최한 행사 소식이 있어서 잠시 현장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 투자 시 $100를 지급하고 광고가 나오네요. 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불법되어 거래소가 불안하게 느껴지십니다. 네, 지난 토요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업 뉴스메타가 주최한 2026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컨퍼런스 현장에 천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업계에 높은 관심을 증명했는데요. 이날 강연에서 최진영 코리아 헤럴드 대표는 언론의 시각에서 본 블록체인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유튜브 알고란 TV의 고란 대표는 데이터에 기반한 실전 투자 전략과 차트를 읽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네, 앞서 보신 이 뉴스메타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차트죠. 키보 차트를 통해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시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토탈 라인 차트. 이 차트가 바로 EX에서 제공하는 이 차트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팅해 보시면 똑같죠? 이걸 가지고 한국경제TV에서 그날 코인 시장을 해설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경제TV라고 하는 이 묵직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가 맞지 않다. 시장을 제대로 해설해 내지 못한다고 하면
한국경제TV는 이 회사의 차트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 회사가 제공하는 신호가 잘 맞다라는 데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제공하는 차트, 이 신호에 대한 의심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맞냐 틀리냐 설왕설래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은 좀 정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11일 새벽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지난 1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약 18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31시간 전에 시그널이 떴고요. XRP 60시간 전에 시그널이 떴습니다. 물론 중간에 가짜 신호는 걸러냈죠. 그리고 2시간 연속 강력한 시그널 로켓이 떴었습니다. 엄청난 급락이 발생했다라는 신호였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쓰나미가 다 지나갔다라는 신호가 뜨죠. 6.4가 뜨면서 이렇게 엄청난 파도 충격이 끝났다라는 신호까지 다 나왔습니다. 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50은 넘었으니까요. 이 나이에 EX를 만난 건 저는 그냥 한마디로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 제 삶에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바로 고야가 알려주는 신호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맨 앞에 요게 26살 제 딸입니다. 양선주 아이오가 한 달 수익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수익률 332%. 뭐 매달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퍼럴로 작년 6월부터 이제 레퍼럴 보너스를 지급해주기 시작했죠, 회사가. 그래서 6월 달, 7월 달 이렇게 받았는데 두 달, 두 달 조금 넘는데 5천 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퉁쳐서 한 달로 따지면 한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0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그 정도의 소득이 마치 불로소득처럼 레퍼럴이니까 소개하신 분들이 트레이딩 했을 때 발생한 수수료, 사고 팔 때마다 누적이 되어서 거래소가 가져갔던 그 수수료를 회사가 돌려받아서 돌려준 거죠. 이렇게 나눠준 건데 그 돈이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은 그냥 양선주 아이오한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홍콩에 놀러 갔었어요. 홍콩에 놀러 가서 인스타그램에다 이렇게 자랑질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거죠. 9월 달이었는데요. 9월 10일, 11일, 12, 13일 3박 4일 동안 홍콩 여행하면서 약 7천 달러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죠. 그 정도를 여행 다니면서 돈 벌기
수익이라고 하는 제목을 해가지고 수익 난 거를 인증샷을 올리면서 이제 이 인스타그램에서 자랑질을 좀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었던 건 역시 고야 AI의 성능, 즉 고야 AI의 실력인 거죠. 고야 AI가 잘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야 AI가 알려주는 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수익을 잘 냅니다.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데 만약에 하루 1%,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1%딱 자른다 하는 개념보다는 그냥 1%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단하죠. 1%.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EX 고야가 알려주는 대로 매매를 하면 1% 수익 내는 건 정말 쉬운데요. 만약에 한 번 매매할 때 여기 지금 엑셀 자료를 열어서 보여드리는데 한 번 매매할 때 이 정도 수익. 0.8% 정도 수익을 내는데 그거를 레버리지 2를 써서 즉 오를 때도 수익을 내고 내릴 때도 수익을 내고 하는 거를 어, 하루 3번 정도 성실하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먼저 그 전에 요 고야가 알려주는 제가 좀 전에 차트를 열어보니까요. 이렇게 오래된 신호가 바뀐 지 오래된 차트를 봤더니 지금 AR이라고 하는 종목은 S2 하락 신호가 뜨고 143시간이 지났습니다. 143시간 전에 S2 하락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AR 종목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정말로 여기 S2 화면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하락 신호가 뜨고 아직도 상승 기미가 안 보이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비슷한 시간에 BARD라고 하는 종목은 L2 상승 신호가 떠 있고요. 롱 상승 신호가 떠 있고 103시간째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열어봤더니 역시 여기 L2 화면에 보이시죠? L2가 뜨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신호 주는 대로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데 1% 수익 내는 거 혹은 여기서 보시는 0.8% 수익 내는 건 정말 쉽다라는 거죠. 그것도 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특성상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고 내 일상을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에 3번 정도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1000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50만 원을 몰빵하지 않고 일부만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25%요. 그러면 250불, 250달러 정도가 되는데 250달러를 투입해서 어, 곱하기 2를 쓰고요. 목표 수익률은 0.8%로 잡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6% 수익이 나는데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 수수료가 0.05 합쳐서 0.1% 정도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그렇다면 1.6% 수익 중에서 0.1%는 수수료로 나가고요. 물론 그것도 레퍼럴을 통해서 돌려받긴 합니다만 돌려받는 건 논외로 하고 1.5% 수익이 나는데 그거를 3번 정도 한다. 많이도 안 해요. 실제로 아까 좀 전에 제가 인증샷 보여드렸지만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매매하실 수 있는데 그 잦은 매매 말고 그냥 어, 조금 늦게 자는 스타일이다. 내 삶의 생활의 패턴이. 그렇다면 주무시기 전에 한 3번 정도 수익 내시고 나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야. 그러면 아침에 눈 떠서 일상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3번 정도 수익을 내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자, 1.6% 중에 수수료를 제외한 아니 1.5%가 내 수익이라고 할 때 3번 매매를 하면 자, 250달러를 가지고 4.5%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50달러 가지고 4.5% 수익을 내면 11달러가 늘어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1달러, 16,500원 정도 되거든요. 어,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16,500원 이상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이는, 나가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직접 소득은 복리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데 똑같죠. 오늘 1시간이나 1년 후에 1시간이나 똑같은 돈으로 바뀔 테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가면서 누적해서 커지는 즉 복리 효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복리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다고 평가되는 아인슈타인이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그게 바로 복리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 복리가 어떻게 바꿔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0달러를 가지고 4.5% 수익을 내서 261달러가 됐어요. 이거를 원래 가지고 있던 1000달러, 즉 250을 뺐으니까 750달러가 남아 있었겠죠. 그거하고 합칩니다. 그러면 1011달러가 되죠. 다음 날 1011달러에서 25%를 꺼내서 또 매매를 합니다. 해서 4.5% 수익을 내면 역시 어저께보다는 조금 늘어나네요. 얼마가 늘었냐? 2011달러에서 1023달러가 됐으니까 12달러가 늘었습니다. 자, 다음 날도 똑같이 25% 떼서 4.5% 수익을 내고 전체에 합칩니다. 그 다음 날 다시 25%를 떼고 수익을 낸 후에 전체와 합치는 거를 꾸준히 반복을 해서 1년이 지나면 1000달러로 시작을 했고요. 1년 동안 추가로 돈을 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1000달러, 가지고 있던 1000달러 중에서 25%를 투입하고 수익을 내고 전체에 합치는 거를 반복해서 꾸준히 했을 때 1년 후에 56,114달러가 되고요. 2년이 지나면 314만 달러가 됩니다. 자, 314만 달러. 지금 환율 가지고 한번 대략 계산해 볼까요? 이게 얼마냐면 요거 곱하기 1,500원 정도 그냥 단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약 47억 원 정도가 됩니다. 47억 원 정도의 자산을 2년 만에 만들어냈다. 얼마 가지고요? 1,000달러 가지고. 그러면 2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매달 3천만 원을 지출을 해도 소득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줄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 가까이 경제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해 오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껴본 적이 최근 말고는 없었습니다. 최근 며칠 전이었는데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그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요즘에 내가 왜 걱정이 없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니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화두로 꺼냈던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다 돈과 관련된 고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이 사라지고 나니까, 왜 나는 요즘 고민이 없지? 라는, 그러다 보니 어떤 얘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냐면요.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EX를 알았다, EX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연계의 법칙,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8020 법칙이 그거를 대변한다고 할 것 같은데, 성공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성실하게 꾸준히만 하면 되는데 욕심이 나죠.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해도 레버리지 2에서 멈추지 못하고 신호 잘 맞네? 레버리지 5 써야지, 레버리지 10 써야지. 아니 차트대로 하니까 수익 잘 나는데 0.8에서 끊어주세요 했는데 더 올려서 1.5, 3, 10% 수익을 목표로 그냥 가지고 가다가 흔들어대는 세력들의 농간에 당해서 청산을 당하기도 하고 손실을 입기도 하고 그런 음, 욕심을 다루지 못해서 즉 자기 본인의 심리를 다루지 못해서 오히려 자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을 왕왕 만납니다. 알려드리는 대로 제가 지난 2년 동안 경험해 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하다 하면서 그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이렇게 정석대로 따라오는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알려준 대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회사가 제공하는 알려드린 회사가 주는 신호대로 따라서 하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경 TV에서도 이 회사의 차트를 활용해서 코인 시황을 해설을 할 정도로 신호에 대한 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보다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즉,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하면서 느낀 건 그분들은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IT 기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조차도 차분히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전부 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라오시면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거 오래 안 걸린다. 요거 확실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있는 이 상황에 또 어떤 걸 경험하냐면, 어, 많은 부분에서 코인 관련돼서 주식도 그런 게 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EX를 만났을 때,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앞으로 회사가 더 좋아지면서, 성능이 개선되면서 자동 매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제가 지난 2년 동안 고야가 알려주는 신호대로 따라해서 매매하는 걸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차트를 보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야가, 요 정도면 롱 신호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지점이 눈에 가끔 들어오기도 하고, 요 정도면 숏으로 바뀔 것 같은데 라는 게 감이 와요. 그 정도로 실력이 쌓여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트레이딩의 전문가로 되기 위해서 어딘가에 수업료를 내고 배운다라고 해도 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고야는 구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독해서 받은 그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내는 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실력까지 쌓여가는 놀라운 정말 환상적인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고야가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까지 합니다. 어, 지난 2년 동안 한 10번 이상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정확하게 이게 숫자 잘못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제 느낌에 어,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트레이딩 도구로서의 이 고야의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는 우리 개발팀, 이 알고리즘 팀에서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업그레이드를 생각해 보면 3월 3일부터 반영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제는 지금 이 가격에 깜빡깜빡하는 신호가 아까 보셨던 롱, 숏 신호 말고도 특정 지점에서
즉 당장 사야 될 종목에 대한 깜빡임과 또 하나는 고야 라인의 고야 라인에 만났을 때 지금 사도 되는 종목들을 필터링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훨씬 더 안정화가 될 겁니다. 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수고, 그 시간도 절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진입 가격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마저도 단축이 되고, 알람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이제 곧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이렇게 회사가 끊임없이 발전해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의장님 강연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고야를 만나서 트레이딩, 코인 트레이딩 시장에 들어왔을 때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컸었습니다. 특히 XRP를 떠올려 보면 더 그런데요. 긴 꼬리가 만들어져서 꼬리 잡기가 한동안 유행을 했었거든요. 우리 EX 회원분들 사이에서. 꼬리 잡기 가격을. 그래서 밤에 어디에다 걸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탁 걸려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아침에 눈 떠보면 많이 수익이 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긴 꼬리를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변동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게 되겠죠. 특히 이 코인 트레이딩 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코인 시장이 무거워지면서 움직임 폭이 변동성이 줄어들 텐데, 회사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유료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31년 1월 1일부터는 무료로 전부 다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때는 트레이딩을 통한 레퍼럴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변동성이 있는 지금,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고 코인 시장 전반이 좀 하락을 해서 코인 시장이 끝났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진입하기에 정말 좋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XRP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한화로 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이 가격은, 아, 저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시작했던 23년 말, 24년 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0원대, 800원대 리플은 앞으로 못 만날 겁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몰랐어요. 정말로 그럴 거라는 거를. 그리고 나서 24년 10월, 11월 그때 리플이 급등을 합니다. 한 5배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4,800원까지 갔던 리플 시세가 조정받아서 지금 2,000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지금이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인 이 절묘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고야를 만나고 EX를 통해서 트레이딩 시장에서 삶을 바꾸는 기회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2년 전에 처음 EX를 만났을 때, 어,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끄고 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고야를 만났을 때 어, 지인들의 투자 자금을 받아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가 20억이라는 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부채가 생긴 셈이죠. 그분들도 저한테, 물론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감당하거나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얘기했죠. 어떻게든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20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어, 불을 끌려고 해 봤는데요. 그렇게 자금을 끌어온 몇억 원이라는 돈은 20억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그렇게 끌어온 자금들은 또 다른 부채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현금 흐름 20억이라는, 2천만 원, 매달 2천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필요했던 그때에 어떻게 하다가 한 3년을 끌고 왔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때 제가 EX를 만났습니다. EX를 만났는데 누구 말만 듣고 덜컹 시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 회사를 쫓아다니면서 3주 동안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코인 시장에서 진짜를 만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99.99% 사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코인판에서 진짜 베개를 만났는데, 문제는 시작할 돈이 저한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돈을 맡겨서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신 그분들을 다시 쫓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데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그분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호적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시드머니를 융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드머니를 지원받은 그 돈으로 트레이딩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차트가 맞다는 건 확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뭘 했느냐? 열심히 다른 분들께 전달하는 작업을 했어요. 왜? 한 사람 소개하면 회사가 15% 챙겨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끔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직급이라는 걸 가게 되고요. 승급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주급과 월급을 받고 그 시간이 누적이 돼서 한 8개월쯤 됐을 때부터 서서히 돈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요. 아예 걱정을 하지 않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희 분들께 수요일마다 저희 팀 미팅을 하는데요. 팀원분들께 그랬어요. 1월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제 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올 연말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고. 지금 암담한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내일 아침에 눈 뜬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이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행운아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EX와 함께 하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준비를 하고 있는 EX 유스메타의 선물을 고스란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모두 다 EX를 통해서 그리고 유스메타와 함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 이제 가능하시고요. 오늘 너무 좋은 강연해주신 그냥 대표님한테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세고 끊어주세요. 네, 셋. 네,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